만약 아주 먼 과거에 우리 문명과 정말로 견줄 만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우리는 그 흔적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왜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를 발굴해도 우리에게 돌, 화관감 블록, 거대한 벽, 세월의 다른 거석들만 보여줄 뿐 컴퓨터나 기계, 첨단 기술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을 괴롭혀왔으며 자주 성급히 결론 지어집니다. 증거가 없으면 과거에 기술 문명이 없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대답만으로 충분히 설명될까요? 저희는 상황이 더 복잡하며 명확한 증거와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 꼭 발견되어야 한다고 상상하는 그 첨단 기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렇듯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의 작업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만 년 전 계산과 지식 전수가 가능한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날짜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불길한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지구는 마지막 대빙하기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아 지금 잠긴 평야가 비옥한 땅이었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약 12,000년 전 세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빙하가 대재앙으로 녹아내리고 바다가 상승해 해안이 잠기며 대륙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 전 세계 신화들은 그 충격을 기억하는 듯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인류를 쓸어버린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베다 경전은 파괴되고 다시 태어난 세계들에 대해 전하고 성경과 그리스 전통도 같은 기억을 전해줍니다. 이전 인류를 멸망시킨 물의 대재앙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의 이야기가 모두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듯한 수수께끼의 유적들도 있습니다. 터키의 göbekli tepe는 이미 12,000년 전에 놀라운 건축적, 상징적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원시적이었던 인류의 모습과는 맞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그곳을 발굴한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도 이런 복잡한 유적이 수렵 채집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기존 선사시대 모델에 도전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göbekli tepe만이 유일한 미스터리는 아닙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몰타의 거대한 신전들은 침묵하는 거인처럼 서 있습니다. 이 신전들은 공식 연대기를 넘어설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일본 앞바다 요나구니에는 완전히 잠긴 절벽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 절벽을 사람이 만든 피라미드로 보고 역사를 1만 년 전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공식 문명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모입니다. 시간과 물에 거의 사라진 문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지구적 대재앙이나 시간의 흐름에 맡겨 사라진다고 생각해봅시다. 2만 년이 지난 후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브루클린 다리를 살펴봅시다. 이 다리는 뉴욕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위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화관감, 신고딕 탑, 꼬인 강철 케이블, 이스트 강 위 도로 등 19세기 공학의 경이로움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앞으로 옮겨봅시다. 인간이 사라진 지 50년 후입니다. 관리가 없으니 케이블이 녹슬고 짠 바람에 부식되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200년. 이 지나면 다리의 일부 구간이 강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1000년이 흐르면 탑들은 폐허로 변하고 화강감 블록들은 강계 외딴 바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2만 년. 이 지나면 다리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케이블과 강철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차도는 강에 잠기고 탑들은 무너졌습니다. 남은 화강감 블록도 자연 암석과 섞여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웅장한 다리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물건들, 예를 들어 노트북 컴퓨터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고 매일 사용하며 견고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은 수십 년 만에 갈라지고 부서지며 구리는 산화되고 알루미늄은 부식되며 유리는 깨질 것입니다.
천년 후엔 땅에 먼지만 남고 2만 년 후엔 흔적도 사라질 것입니다. 많아야 모래에 금속, 광물, 잔여물만 남겠죠. 그리고 자동차들, 우리의 도로를 가득 메운 철과 플라스틱의 거대한 덩어리들, 수백 마력의 엔진도 수세기 동안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타이어는 사라지며 좌석은 먼지로 변할 것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조건에서는 화석화된 차체나 광물화된 엔진의 형태가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2만 년이 지나면 아무도 그것을 자동차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우리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서 남는 것은 자연 암석으로 오해받는 돌덩이들 뿐일까요? 과거 문명의 컴퓨터나 차량, 기계들이 반드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작은 것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대형 인프라들은 남아있을 거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마천루, 댐, 터널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문명의 거대한 구조물도 언젠가 운명을 맞이합니다. 제네바의 입자 가속기 CER을 예로 들어봅시다. 27km 지하 터널과 거대한 기계, 초전도 자석은 과학의 상징이지만 유지보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백 년만 지나도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녹이 모든 장비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수천 년 후 터널은 무너져 잔해와 퇴적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2만 년이 지나면 아마도 무너진 갤러리의 흔적이 암석층 아래에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연 동굴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과학 장비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국 산샤댐, 미국 후보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와 강철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 호수를 가둘 수 있지만 시멘트는 영원하지 않아 수천 년 후 부서지고 내부 철근은 부식이 빨라집니다. 2만 년이 지나면 그 거대한 구조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에 섞인 암석과 모래만 남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뉴욕, 도쿄, 두바이의 유리와 강철 마천루, 끝없는 주거지와 대도시 도로. 식생이 다시 자라나는 데는 500년이면 충분하고 몇천 년이 지나면 숲과 습지가 대도시를 뒤덮어 맨해튼이나 로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하 기초나 흩어진 돌, 지질 주기에 남은 혼란의 흔적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하고 거대하며 파괴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깊은 시간 속에서는 결국 먼지가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 우리 문명을 발견하면 그는 흩어진 조각과 돌, 혼란스러운 형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 댐, 지하연구소가 떠오를 만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만든 것은 결국 사라질까요? 그 답은 구조물의 크기가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법칙, 바로 재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명은 각기 다른 흔적을 남기며 불멸해 보이는 우리 문명도 사실은 매우 허약한 토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생각해봅니다. 오늘날 플라스틱은 바다와 쓰레기 매립지를 뒤덮고 있어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 물, 그리고 바람이 플라스틱을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병, 포장재, 기술 제품들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년이 지나면 수거할 것도 없어지고 해저 퇴적물에 화학적 흔적만 남습니다. 그리고 금속은 우리 산업시대의 기둥입니다. 녹슨 금속은 수십 년 만에 약해지고 수세기 후엔 먼지가 됩니다. 알루미늄은 부식되고 구리는 산화되어 부서집니다. 수천 년을 견디는 원소는 금, 백금, 티타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명에 금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구에 남기엔 너무 적은 양일까요? 그리고 시멘트는 연약한 거인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수십억 톤 콘크리트 위에 세워져 있죠. 하지만 그 수명은 짧습니다. 200년이 지나면 부서지기 시작하고 만 년이 지나면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유리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짝이는 건물, 창문, 스크린도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 결국 모래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 돌, 즉 화간감, 현무암, 섭로감 등과 같은 견고한 암석으로 돌아갑니다. 이 암석들은 빙하기와 지질학적 격변을 견디며 화간감은 수십만 년간 온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과거를 보면 컴퓨터나 금속 대신 돌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천루와 컴퓨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고대 기술 문명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세월이 지울 수 없는 작은 흔적과 세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카라에서 발견된 조세르 항아리를 떠올려 봅시다. 겉보기엔 평범한 용기 같지만 실제로는 디오라이트와 현무암 등 강철보다 단단한 돌로 만들어져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흥미는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 가공의 완벽함을 연구할 때 생깁니다. 굴이나 청동 도구로 어떻게 그런 암석을 파고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얇은 벽과 완벽한 대칭은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 도구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수천 년 전에 지금은 사라진 도구나 세월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항아리는 맨체스터 박물관에 소장된 5,000년 넘은 유물입니다. 이것은 도자기나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화관감보다 더 단단한 섭로감한 덩어리를 깎아 만든 것입니다. 목이 매우 얇고 좁아 수공구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몸통은 넓고 벽이 얇으며 안팎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작은 입구로 도구를 써서 돌을 깨지 않고 안을 어떻게 파냈을까요? 당시 사용하던 금속인 구리로는 오늘날에도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좁은 입구로 들어가 깊숙이 파내면서도 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다이아몬드 팁이 달린 특수 설계된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진짜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공식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의문을 남깁니다. 수천 년 전 이런 작품을 만든 미지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카라, 쿠스코, 푸마풍쿠의 화강간 미세, 절단에도 적용됩니다. 거대한 블록들, 완벽한 직각, 유리처럼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물린 결합부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매우 발전된 기술의 명백한 흔적들 뿐입니다. 또 물체는 사라졌지만 땅의 변화만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모헨조다로에서 돌이 극심한 열에 녹아 유리처럼 변한 모래 지역이 발견됐습니다. 몇몇 연구는 자연현상이라 하지만 1970년대 데이비드 데븐포트 등은 인위적 사건이나 이상한 폭발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효과엔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열은 어디서 온 걸까요? 거대한 번개, 드문 자연현상,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인공적인 것이었을까요? 설명이 무엇이든 땅에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라진 문명의 흔적을 찾고 싶다면 단순히 유물만이 아니라 땅 자체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학적 이상, 유리화 퇴적물, 제자리에 없는 금속 광물 농도 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고고학은 물건보다 남은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이는 사라진 기술 문명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들이 불멸의 재료인 돌이나 땅에 남긴 흔적, 상처를 통해서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더 불안해집니다. 수만 년 전 문명이 실제로 있었다면 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 수 없을까요? 고층 빌딩이나 컴퓨터가 아닌 불가능해 보이는 항아리, 밀리미터 단위 절단, 유리로 변한 모래, 미세한 이상 현상들에서요. 각각은 역사를 바꿀 만큼 충분치 않지만 모이면 불안한 모자이크가 됩니다. 6,500만 년 전 10km 운석, 이 유카탄에 충돌했습니다. 충돌로 생긴 먼지 구름이 태양을 수년간 가려 공룡 등 대부분 생명체가 멸종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시는 사라지고 바다는 거대한 파도로 대륙을 덮칠 준비를 하며 숲과 사막은 불타는 잔해가 내리는 비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오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문명의 흔적도 사라질 텐데 이런 충격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수천 년 후엔 암석의 얇은 재의 층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지질학자는 이를 퇴적층이라 부르며 마천루나 자동차 대신 먼지만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우리가 자연적인 흉터와 사라진 기술이 남긴 흔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언가는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념물이나 컴퓨터가 아닌 지구 물질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 같은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녹은 플라스틱이 모래, 조개 껍데기, 돌과 섞여 만들어진 이 혼합 암석은 하와이,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발견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암석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불가능한 혼합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머와 탄화수소가 지구 물질과 합쳐져 이전에는 없던 암석이 생겼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대를 상징하며 수백만 년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플라스틱 러스트는 인공이끼처럼 해안 암석에 붙는 플라스틱 껍질입니다. 이미 해양 퇴적물에 흡수돼 미래 지질층에 화석으로 남을 미세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문명의 진정한 흉터가 됩니다. 조각상이나 궁전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암석화학적 포함물 방사성, 층 이상 금속과 동위원소 농도입니다. 여기서 불안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부자연스러운 흉터를 남겼다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모래 융합, 고대 유적지의 광물 이상, 멕시코 우에아틀라코 사례 등은 이러한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대 고고학자 신시아 어윈 윌리엄스는 동물 유해와 함께 석기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스틴 맥인타이어의 1981년 연구는 최대 2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대는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버지니아 스틴 맥인타이어도 철회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들은 실수이거나 우리가 해석 못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지질학자가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를 천연 광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앞에 먼 옛날 문명의 흔적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기술 흔적, 즉 도구나 인공물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리에 기반한 완전히 다른 기술이 존재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그것을 밟으면서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읽지 못하는 인공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만에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환경 친화적 건축물, 흔적 없는 소재. 우리보다 발전한 미래 사회도 같은 길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건설하고 흔적을 모두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만 년 뒤엔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더 이상 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먼 과거가 우리에게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아무것도 못 찾는 게 아니라 확률을 뚫고 몇몇 단서가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 단서들은 모든 걸 설명하진 못해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